퇴직금과 퇴직연금은 미래에 내가 회사를 퇴사할 때 받는 돈입니다. 근데 이 퇴직금이라는 게 회사를 더 오래 다니면 더 많이 받거든요. 그러면 내가 아직 회사를 언제 나갈지도 모르면 퇴직금을 얼마 받을지도 모르겠죠. 이렇게 아직 얼마인지도 모르는 퇴직금과 퇴직연금을 이혼할 때 재산분할이 대상으로 넣어야 될까요? 네, 해야 됩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을 합쳐서 퇴직급여라고 하는데요. 대법원은 1심 또는 2심의 변론, 즉 사실심의 변론이 종결되는 때를 기준으로 해서 그때 내가 회사를 퇴사했다면 받을 수 있는 퇴직급여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여도가 내가 7, 상대가 3인데 내가 1심 변론이 종결되는 날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이 1억이다. 그러면 나는 상대방에게 3천만 원을 줘야 됩니다. 돈을 나눠서 받는 연금을 한번 볼까요? 퇴직연금이라는 거는 내가 죽을 때까지 받을 수 있는 돈인데 내가 언제 죽을지는 알 수가 없죠. 일단 이 퇴직연금은 혼인기간 중의 직장 근무에 대한 배우자의 협력이 인정되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직장 생활을 30년을 해서 연금을 받는데 배우자하고 결혼 생활이 2년밖에 안 돼요. 그러면 배우자가 내 직장 생활에 협력한 건 조금밖에 인정이 안 되겠죠. 그렇다면 퇴직연금에 대한 재산분할의 기여도도 조금만 인정이 되는 겁니다. 판사님께서는 이런저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를 하셔서 기여도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판사님께서 기여도를 내가 8, 상대방 배우자가 2라고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 네가 받는 연금 월 100만 원 중에 20%를 상대방한테 지급하라 라고 판결을 내리시게 됩니다. 그러면 저는 매월 연금 100만 원을 받아서 20만 원을 상대방한테 줘야 되는 거죠. 대충 기본적인 원리는 이해가 되셨나요? 퇴직급여는 좀 복잡해서 정리 한번 하고 갈게요. 첫째, 일시금으로 받는 퇴직금은 1심 또는 2심, 사실심 변론이 종결되는 날 퇴직했다고 가정하고 기여도에 따라서 재산을 분할한다. 둘째, 아직 안 받고 있는 퇴직연금은 사실심 변론이 종결되는 날을 기준으로 해서 직장 생활에 대한 기여도를 산정하고 나중에 그 연금이 실제로 지급되기 시작하면 그 기여도만큼 상대방에게 줘야 한다. 셋째, 지금 받고 있는 퇴직연금은 마찬가지로 사실심 변론이 종결되는 날을 기준으로 직장 생활에 대한 기여도를 산정하고 기여도에 따라서 연금을 곧바로 상대방에게 줘야 한다. 퇴직급여 관련해서는 가장 원칙적인 것만 알아봤는데도 좀 어렵죠. 사실 퇴직급여 관련해서는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전문가한테 가서 꼭 상의를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혼한 후에도 재산분할 가능? 배우자가 폭력적이거나 외도를 해서 도저히 얼굴 보면서 같이 살 수가 없을 때 일단 이혼부터 하자고 해서 협의 이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아직 협의가 안 됐는데 둘은 일단 이혼부터 했습니다. 이렇게 이혼을 한 뒤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신 2년 안에 꼭 청구해야 됩니다. 이혼은 협의로 했어도 재산분할은 협의가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혼하고 2년 내에 법원에다가 재산분할 해달라고 청구를 해야 됩니다. 2년이 넘으면 안 됩니다. 잠깐. 그런데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2년 내에 재산을 분할해달라 라고 청구를 해야 된다는 거고, 만약에 이미 재산분할은 몇 대 몇으로 한다라고 정해져 있는데 상대가 단지 그 돈을 안 주고 있다, 그래서 이 돈을 달라 라고 청구하는 것은 소멸시효라는 것에만 안 걸리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뭔지 모르겠으면 여기 보고 오세요. 제가 지금까지 쭉 얘기 드렸지만 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정리 한번 들어갈게요. 자, 폭력 배우자를 피해서 일단 이혼부터 했어요. 여기서 첫째, 재산분할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도 안 했다. 이러면 이혼한 날로부터 2년 내에 법원에다가 재산분할 청구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둘째,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는 했는데 돈을 안 준다. 이러면 소멸시효, 돈을 주기로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그 협의에 따라서 돈을 달라고 해야 되고요. 셋째, 재산분할에 대한 진지한 논의 없이 재산분할을 무조건 일방적으로 포기한다고 협의했다. 이런 재산분할 협의는 무효니까 다시 돌아가서 이혼한 날로부터 2년 내에 법원에다가 재산분할 청구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가급적이면 이혼을 하실 때 재산분할도 같이 해결하길 바라고요. 도저히 그게 안 되는 상황이면 이혼을 하고 2년 내에 재산분할 청구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내 몫은
내가 챙겨야 합니다. 오늘 설명해드린 재산분할 총 정리 들어갑니다. 재산분할의 가장 기본은 현재 남아있는 모든 플러스 재산, 마이너스 재산을 모아두고 그 재산 형성에 기여한 비율인 기여도에 따라서 분배한다. 첫째, 이혼의 책임이 있는 사람도 기여도에 따라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다. 둘째, 전업주부도 재산을 유지 및 관리하고 재산의 감소를 방지한 기여를 인정받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다. 셋째, 재산분할에 대한 진지한 논의 없이 일방이 재산분할을 무조건 포기하겠다고 하는 각서는 무효니까 법적으로 다시 재산분할 해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넷째, 퇴직금과 퇴직연금도 이혼 소송을 하고 있는 시점에 퇴직을 했다는 가정하에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다. 다섯째, 일단 이혼부터 한 뒤에는 재산분할을 해달라고 반드시 2년 내에 소송을 걸어야 한다. 오늘은 이혼할 때 재산분할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나요? 권변님, 그러면 제가 재산분할할 때 뭘 준비하는 게 좋나요? 재산분할을 할 때 준비를 철저하게 하셔야 될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 나와 상대방이 어떤 재산을 갖고 있는지 철저하게 파악한다. 둘, 내가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는 증거, 상대방이 재산 형성에 기여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최대한 많이 모은다. 이렇게 두 가지 잘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부터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이혼 소송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혼 소송을 수행할 때마다 항상 가족 사진이나 결혼 사진을 보게 됩니다. 그런 걸 볼 때마다 참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한때는 사랑하고 좋아서 결혼을 했을 텐데 지금은 서로 상처 입히고 못 잡아먹어서 안달난 관계가 된 거잖아요. 이혼 사건을 하면 할수록 결혼은 신중해야 되고 이혼은 더더욱 쉽사리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가장 기본적인 것을 항상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오늘은 재산분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번에도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법률 상식 주제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변이었습니다.